도쿄에서 월세 80만원으로 자취하는 직장인 신축 맨션 리뷰입니다. 2024년 2월 준공되었고 제가 바로 3월 첫 입주였어요. 사실 월세만 86,000엔이고 전기, 가스비, 관리비 포함하면 95만원쯤 되겠네요. 이 집 살면서 좋았던 점, 공유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루프가 집 바로 앞에 있어서 편했습니다. 지하철역도 도보 3분 거리라서 통근 교통면에서는 좋았어요. 제가 이용했던 노선은 도에이 미타선,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진 도쿄 여행 꽤 다녔다 싶은데도 처음 타봤거든요. 외국인들이 탈 일 거의 없는 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도 외국인 거의 없이 그냥 계속 여기 살고 있던 도쿄 주민들, 그리고 인구 유입 없이 원주민 위주 지역인 만큼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아침에 여기 파친코 들어가려고 줄 길게 서 있는 노인분들 보면 항상 신기했어요. 그냥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담배 피고 있고, 사실 이 동네 노인분들에 대한 기억이 마냥 좋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큰 마트도 없고 체인점들도 없어서 좀 심심한 동네라고 생각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도쿄의 작은 배드타운 그 자체였습니다. 집 문은 이렇게 열쇠를 갖다 대면 열리는 방식이에요. 배달 같은 거 오면 방번호 입력하고 제가 방에서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도쿄 오실 때 계단 있는 집 선택하세요. 이사 올 때 갈 때 여러모로 힘들었거든요. 역시 일본답게 열쇠는 돌려서 열어주고요. 나름대로의 복도가 있습니다. 집 들어오자마자 옆으로는 신발장이 있는데 작아서 뭐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저 진짜 포카 레몬 없으면 도쿄에서 직장생활 못했을 거예요. 참고로 화장실은 일본에서 일반적인 모듈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실과 변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샤워실 냉난방도 되고 빨래도 실내 건조시킬 수 있어서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6조 방 원룸 전경입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박스들 여러 꺼내져 있어서 부산스러워 보인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집 자체가 정말 좁았거든요.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야미. 6년간의 원룸 생활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캐리어로 하나하나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 꼭 사수해야 되겠어요. 흔히들 한국 분들이 6조 원룸이면 6평 아니야?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 같은 곳들에서도 이 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는 흔히 다타미 하나 크기를 말하고 6조는 다타미 6개 크기를 말합니다. 1K랑 1R 6조 크기가 또 살짝 다르긴 하지만 방 크기는 3평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복도와 화장실 크기를 제외한 크기이니 전체 면적은 18에서 20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보통 6평 원룸이라고들 하시는 것 같지만 엄밀히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제가 살던 집도 복도와 공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조 1K라고 볼 수 있겠죠. 6조 원룸은 워킹홀리데이 같이 짧게 사는 거라면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짐도 늘어나고 많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도 요즘 월세 비싸졌다들 그러지만 도쿄 중심지도 아닌 곳 원룸 80만원은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원래 선진국 대도시라면 주거비가 월 수입의 40에서 50% 정도라는데 한국은 그동안 전세제도 덕분에 20%까지 낮출 수 있었던 거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일본은 짐을 빼면서도 옵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싹 비워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 침대, 냉장고 모두 다 빼고 나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입주할 때 회사에서 렌탈로 넣어줬던 건데 사택 개념으로 몸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사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깔끔하게 짐들 다 뺐고 문제없이 계약도 해지했고요. 짐들 때문에 진짜 좁아 보였던 방이 또 얼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로 혼자 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역시 제 문제였으려나요? 도쿄 이타바시구 신축 원룸 맨션 월세 80만원 집입니다. 조그마한 옥장도 있어서 수납도 가능했고요. 무슨 디자이너 맨션이라고 일본 집들에 다 있는 베란다가 없어서 특이했습니다. 사실 베란다 없는 걸 하자라고 보는 문화인데 어거지로 디자이너 맨션이라고 이름 붙여둔 것 같아요. 그나마 조명이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고 뭔가 꾸몄네 싶은 느낌의 조명이었는데요. 각도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터넷도 비싸고 설치비도 미쳤는데 맨션 자체에서 무료 와이파이랑 유선랜, TV 사용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네요.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의 세 번째 원룸,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면 좋겠을 원룸 생활. 옮겨도 끝이 없는 짐들이었지만 어떻게든 원룸 탈출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신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비싼 느낌이었는데요. 사택 개념으로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지정해준 집이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복리후생으로 주거비 월 5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으면 절대 선택 안 했을 듯해요. 이 동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하나 마셔주고 떠났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갈 일 없을 이타바시. 이렇게 안녕입니다.